이번에 영화 극장의 시간들 각각 단편 작업, 침팬지 자연스럽게 영화의 시간들로 각각 해주셨는데 한 분씩 공통 질문으로 영화나 극장의 어떤 지점에 주목해서 이야기 구성하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영화 만들면서 질문을 가졌던 게 스스로에게 영화란 뭘까? 또 극장이란 무엇인가? 근데 돌고 돌아서 영화는 시간을 다루는 예술 혹은 매체인 것 같고 극장은 그 시간이 담긴 공간이다. 영화라는 시간이 담긴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연출하는 침팬치라는 영화는 2000년도와 2025년을 이렇게 두 시점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25년의 시간 동안에 어떤 것이 변했고 또 변하지 않은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화라는 것 그리고 극장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예. 제가 만든 자연스럽게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어린이 배우들과 작업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할까? 이 아이들이 어떤 장면을 연기할 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연기들이 나오게 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그 자연스럽게 해 이런 디렉션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들끼리 편하게 있으면 자연스러운데 왜 카메라가 가까이 가는 순간 왜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될까? 이제 그런 오랫동안의 고민이 있어서 특히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동안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같이 체험해 보는 이제 그런 영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네큐브라는 극장에 오는 어떤 그 중년 여성의 한 반나절을 그린 단편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극장이 주는 안락함과 청결함, 또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시는 영사 기사님, 또 매표소 직원, 또 청소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극장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작품 속에 침팬지가 뭔가 존재하는지도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 이런 존재로 그려졌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감독님 개인적 경험도 좀 반영되셨다고 들어서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랑 거의 비슷하게 우연히 책을 읽었고 책에서 동물에 관한 책들이었는데 다른 동물들은 객관적인 설명만 있는데 이상하게 침팬지만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왠지 끌려서 마치 영화에 끌리듯이 동물원 가서 실제로 침팬지도 보았고 어떤 사육사님한테 그 이야기 속이 사실일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그랬더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전시되지 않는 지하에 있는 침팬지를 제가 본 적도 실제로 있고 그런 경험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다시 그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냥 그 책은 그대로인데 침팬지 이야기가 없고 침팬지도 어떤 설명만 있는 이상한 그리고 근데 착각일 수도 있겠죠. 저의 그냥 이거 전체가 근데 이게 착각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함께 제가 그 어떤 인생에서 그 젊음이라는 건 되게 소중한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에 어떤 시간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어떻게 사실이 아닐지언정 또 그다음에 영화 만들어 오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찍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작품 중에서도 2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극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하셨는데 어떤 게 변했고 어떤 게 그대로라고 보실까요? 제일 큰 거는 젊은 시절에는 같이 영화를 보러 왔고요. 시간이 지나서는 혼자 왔고요. 와서 보니 혼자가 아니라 극장 너도 여전히 있구나. 네, 그런 마음입니다. 등장 인물들도 그 영화 그 자체보다
도 있지만 그 시절을 좀 그리워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매개로서 극장의 의미도 좀 조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극장은 일방이잖아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스크린을 보는데 이제 혼자 오게 되면 두리번거리게 되고 또 두리번거리면서 저 자리에 옛날에 누구랑 같이 왔었는데 걔는 잘 있나 모르겠네. 혹은 그 사람은 이제 없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의식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업 영화도 찍으시고 하셨는데 이 독립 영화 작업하는 일이 상업 영화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두드러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을 상업 영화다, 독립 영화다 구분지 그 차이를 제가 이렇게 딱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에 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상업 영화를 할 때는 저는 그냥 관객들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고 이 작업을 하면서는 극장과 제 자신과 친구들만 생각하고 찍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윤가은 감독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이야기는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조명하셨더라고요. 그 작품들이 특히 어린이들의 세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런 중고등학교나 초등학생 친구들로만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보시는지 좀 애정을 느끼시고 계속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뭐랄까 이제 그 나이대에 주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인생에 우리가 처음 어떤 것을 처음 겪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 첫 경험, 첫 어떤 감정들, 그 감정들을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 대면하고 그거를 부딪히고 해소하는 그 과정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어린 친구들, 그것을 처음 겪어내는 어린 친구들이랑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 친구들이 뭐랄까 아직 이게 직업은 아니지만 배우를 꿈꾸고 배우고 싶어하고 연기를 배우고 싶어하고 이것에 열망이 있는 꿈이 있는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같이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이 연기를 해보는 것을 이 중에 처음 겪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순간들을 포착해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데 제가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이 영화를 촬영하는 걸 촬영하는 형식이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할수록 자연스러움과 멀어지는 좀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감독님으로 또 고화성 배우도 등장하고 하는데 이 감독의 모습이 그 감독님 실제 촬영 방식과 좀 어떤 게 닮아 있거나 다른 점이 있으실까요? 일단 그 뭐랄까 이렇게 100%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배우님께서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답게 이 현장을 표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고화성 배우님께도 고화성 배우님 본인이 스스로 어린이 시절부터 아주 더 아이였을 때부터 배우 활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카메라 앞에 어린 주체로서 선다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막 아주 깊이 토론을 하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이 있었어요. 이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독과 그 어린 배우들을 연결하는 어떤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영화에 저는 담기는 순간들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면 평소에 그 촬영 현장에서는 좀 더 정교하게 지시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 어린아이들이 되게 연기를 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좀 자유롭게 하시는 편인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온 작품들의 감독님만의 비결이 있을지. 비결이 없고요. 완전히 상황마다 다르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뭐 취학 아동과 미취학 아동이 완전 다르고 그 학년별로도 사실 나이대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하게 되는데 씬 자체 장면 자체를 어린이들과 특히 할 때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핵심적인 어떤 씬의 목표랄까 여기서 우리가 꼭 포착해야 되는 어떤 장면을 기준으로 삼고 좀 더 열린 상태로 내가 썼던 대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혹은 훨씬 더 새로운 것을 배우가 해줄 거라는 믿음과 기대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작업을 해서 그 기대를 갖고 작업하고 좀 열려 있을 때 그 배우들이 침투해서 대본으로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런 식으로 중간에 조정돼서 맞춰지는 거라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기보다는 그 어느 만큼 마음을 내주고 그리고 그 친구 자체도 그 역에 참여하는 배우 자체도 저를 믿고 어느 정도 마음을 내줄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최근에 세계의 주인도 너무 많은 사랑받고 15만 관객도 돌파하고 했는데 독립영화로서는 이례적인 흥행이잖아요. 상업영화랑 뭐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독립영화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뭐 대체할 수 없는 독립영화만의 매력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느끼기 저는 사실 독립영화밖에 제작을 안 해봐서 잘 비교가 뭐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영화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이 만드는 과정 자체가 시스템 안에 딱 들어맞게 이렇게 소화가 되지 못하는 종류의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요구하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이야기의 뭐 주제나 내용도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방식도 그 이야기의 형식이나 내용과 맞닿아 있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랑 많이 작업을 했는데 어린이들이랑 작업을 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촬영장에서보다는 그 전에 리허설 기간이라던가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고 그 친구들을 일찍 만나서 오랫동안 준비할수록 더 이제 한 팀이 돼서 현장에서 더 좋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배우들이 들어오면서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요. 때로는 방향 자체가 바뀔 때도 있고 이제 이런 아주 유연한 변화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게 독립 프로덕션 안에서는 저예산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덕션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미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에서부터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저절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서 찾아지고 그렇게 나온 새로운 것이 또 관객분들도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도 영화가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런 새로운 이야기도 있구나를 그제서야 또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독립영화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화의 시간에서 좀 캐스팅이 인상적이라고 느꼈는데 문상훈 씨도 등장하기도 하고 극장 관객들이 뭔가 일반인 분 중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 섭외한 건가 싶은 순간도 있었는데 캐스팅 과정이나 좀 계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주요 인물이 50대 두 여성이어서 이제 근래 제가 이제 보았던 영화들의 좀 인상적인 연기를 해주셨던 선배님들이 좀 출연해 주셨습니다. 양말복 배우님은 같은 속옷을 입은 두 여자 주인공이시기도 하셨고 또 장혜진 배우님은 뭐 세계 주인이나 또 이전에 윤관 감독님하고도 작업하셨고 또 여러 작업들에서 되게 좋은 연기 보여주셨던 선배들이어서 일단 해주실지 몰랐는데 또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 영사기사 역할 해주신 권혜여 선배님이나 또 문상훈 배우님 이런 분들도 희망 리스트였는데 아마 이 프로젝트의 취지 때문에인지 모르겠는데 다 보통 감독들은 1순위를 놓고 혹시 몰라 2순위, 3순위를 이렇게 뽑긴 하는데 다 1번 배우님들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배우진들로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 그 우연히 마주친 동창 이름이 영화라고 설정돼 있어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온 셈이겠는데 이런 이름 설정이 가지시는 의도하신 상징이나 의미 같은 게 있을지.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좀 보고 싶었던 친구 중에 그 신영화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준비하면서 좀 오랜만에 또 연락을 했습니다. 영화 안에 이제 신영화의 중학생 시절이 나오는데 이제 명찰도 이제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오랜만에 연락해서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에 출연했는데 신영화가 알고 봤더니 이제 사후적인 해석이긴 한데 저한테는 21세기 영화. 굳이 나누자면 마치 성경의 신약과 구약처럼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연이라는 이름은 보신 대로 두 사람의 30년 만의 만남이 극장이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이름을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등장인물마다 영화가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요. 그 우연에게는 일터기도 하고 문성우 씨는 왔다가 못 보고 영화 씨는 보다 자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 다른 의미를 구성하셔서 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나 이런 예, 사실 극장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한 번쯤 경험해본 일인 것 같아요. 영화 되게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다던가 또 시간을 잘못 알아서 다른 영화를 보게 된다던가 또 극장을 착각해서 못 보게 된다던가 이런 경험들은 되게 저도 경험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극장을 무대로 한 여러 어떤 상황들을 그려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요새 영화의 위기다라는 얘기가 너무 이제 클리셰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단어이긴 한데 영화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지만 그래도 극장의 미래는 계속 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극장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각 감독님 각자에게 나에게 극장이란 뭐뭐뭐다라고 한 문장씩으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영화 산업이 호황일 때도 위기였었고 불황일 때도 또 불황대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위기라는 말이 자주 들리고 또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위기에 직면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 좀 다른 거는 이제 굉장히 긴 좀 팬데믹을 거쳤고 또 그 사이에 이전에 없던 매체들이 좀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관람 형태나 소비의 행태들이 좀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전에 없던 좀 더 체감적으로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극장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좋은 영화가 있으면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 곳이고 또 숨어들기 좋은 공간이고 그리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관객이 계속 존재하는 한 극장은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규모나 산업적인 관점에서 크기가 줄어들거나 숫자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계속 좀 좋은 영화를 만들다면 또 관객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런 믿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극장 혹은 뭐 영화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또 이게 뭐 위기다 뭐 붕괴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곧 찾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극장도 좀 지금과 달라질 것 같고, 극장에 걸리는 영화들의 종류도 또 한 번 어떤 격동을 겪으면서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혹은 우리가 그리워했던 어떤 것들이 좀 다시 나오는 시기가 되려나, 이제 이런 기대들을 가득 품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뭐 지금까지 영화를 좋아한 역사가 꽤 긴데, 저도 아주 아이 때부터 좋아해서, 근데 늘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늘 바뀌어 왔던 것 같아서 그냥 그 변화에 다 같이 올라타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좀 지켜보고 그것을 같이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으로는 제일 큽니다. 영화 이렇게 거창하게 보고 산업적으로 보면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산업적으로 그러면 호황이었던 것은 또 막 태초부터 그랬느냐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업앤다운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점차 만드는 것이나 상영하는 어떤 극장의 문화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화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고향. 네. 이렇게 고향 없는 세대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님들은 나의 고향은 어디야? 그리고 거기에 왜 그때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특별히 여기가 내 고향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데는 별로 없는데, 극장 오면 고향에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뭐하지? 고향 없는 세대네요 저희가. 이게 너무 좋은 저에게 극장이란 어디든 갈 수 있는 안전한 기차? 아니다. 설명 좀 덧드리면, 저희 영화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종필 감독님께서 찍어주셨는데, 거기 프롤로그에 이제 우리 인류의 첫 영화 열차의 도착 같은 이제 기차 소리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극장에 앉아 있으면 이 좌석 자체가 마치 기차에 앉은 그런 좌석 같기도 하고,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곳이 내가 원했던 곳이든 원하지 않았던 곳이든 어딘가로 도달하게 해주고, 거기서 무언가를 겪게 해주고, 그곳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죠. 영화관 불이 켜지면. 그래서 제게 영화는 기차 안, 아주 안전한 모험을 할 수 있는 기차 안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곳보다도 극장은 쉬기에 좋은 곳입니다. 극장은 좋은 쉼터입니다. 선생님, 추가 질문 드리면은 세 분이 이렇게 또 모인 게 또 신선하고 또 흥미가 되는데, 같이 작업하신 소감이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각자 또 이런 좀 장점이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꼽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화 창작자들은 다 고독한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감독들끼리 서로 만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렇게 또 나머지 두 분 감독님들 뵙게 돼서 저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윤관 감독님을 뵐 수는 있겠지만, 또 이종필 감독님을 뵐 수는 있겠지만, 두 분을 같이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작업을 다 하고 만나게 돼서 같이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들과 이제 같이 묶여서 상영할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제 좋아하는 감독님들의 굉장히 좋아했던 스타일과 또 다른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감독님 이번에 이런 새로운 실험을 하셨구나가, 저는 두 분의 영화 보면서 그거를 느낄 수 있어서, 그게
뭐 동료로서 바라보는 그 아주 신선한 자극도 있고 아주 큰 영감도 되고 배움도 되고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롭게 이렇게 교류하면서 만들진 않아요. 그냥. 그리고 그래서 찍기 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감독님이랑 카톡으로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렇게 짤을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나만 되게 막막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궁금했었고 정말 궁금했었고 보면서 감탄했고 또 건재 감독님은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건재 감독님 언제쯤 찍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장마가 왔다 할 때여서 되게 괜히 제가 거기에 있지는 않지만 건재 감독님 촬영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장마 때문에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나온 영화들 보면서 그 고민했던 촬영했던 시절의 어떤 습도, 공기 같은 것들이 잘 다 느껴져서 또 그렇게 보는 개인적인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들 사실 이런 기회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각각 그 감독님들의 영화의 좀 관전 포인트를 감독님들끼리 좀 꼽아주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관전 포인트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럽게는 되게 제 걸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감독님. 각자?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두 분. 네. 그죠? 그런 식으로. 네네. 또 이런 기회가 또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럽게는 되게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테마를 다루지만 저한테는 영화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져서 와 저렇게도 영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를 되게 자연스럽게 느꼈던 그리고 어느 순간 와 좋다 영화 자연스럽게 도착하게 되는 영화였고요. 그다음에 건재 감독님의 영화의 시간은 저는 첫 컷 보고 와 그래 이런 거지 하는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첫 컷 보고 와 되게 멋있다 그래 이런 거지 영화 만든 거랑 그 중후반에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냥 영화의 어린 시절 같은 고등학교 이렇게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냥 계속 기억에 걷다가도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걷다가도 문득 마음에 남거든요. 그냥 그래서 영화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에도 도달하고 살다가 영화를 한 번 봤을 뿐인데 어떤 장면이 계속 나의 어떤 소중한 앨범처럼 남게 되는 장면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극장에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건재 감독님의 영화의 시간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서 이 영화가 이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될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게 될까를 끝없이 저의 기대를 배반하면서 저를 놀라운 곳으로 계속 데려다 준 영화예요.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다양한 감각들을 느끼면서 다양한 장면들을 아주 영화적인 장면들을 만나는 경험을 내가 또 언제 해봤지? 그걸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그런 되게 좋아했던 하지만 참 귀한 지금 잘 만나기 힘든 귀한 어떤 영화를 만났다는 경험이 있어서 저도 계속 그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끝없이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종필 감독님의 침팬지 같은 경우는 저는 볼 때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 매번 경험마다 전부 다른데 무언가를 너무나 열렬히 좋아했던 어떤 순간들, 그 순간을 같이 공유했던 누군가들이 끝없이 떠오르는 영화예요. 그것이 볼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떠올라서
그리고 새로운 순간들 제가 정말 기억 속에 저 깊은 곳에 묻어놨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의 조각들을 끝없이 하나 둘씩 기워내는 그런 경험이라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경험, 영화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자꾸 누군가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예, 이종필 감독님 침팬지는 이제 사실 이제 근래에 이제 감독님께서 만드신 그런 대중 친화적인 작업들 더불어서 사실 그가 얼마나 사실 작가적인 태도의 창작자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를 마치 영화 산업에서 이렇게 탈출시켜서 다시 독립적인 작가의 어떤 작업들을 보게 만들고 싶은 저는 영화였다. 그의 초기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 저를 포함하여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또 오랜만에 굉장히 반가운 작업이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윤광 감독님 자연스럽게는 사실 이제 감독님의 영화를 이제 좋아하시는 많은 관객분들께서 항상 이제 궁금해하는 어떤 그의 창작의 비밀의 단면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즐겁게 그 카메라 뒤편의 감독의 고민, 또 그 고민이 어떻게 현장에서 또 발현되고 또 만들어지는지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